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가수 김흥국과 해병대, 그 중에서도 현역 시절 김흥국이 취사병을 했다느니 또 연예대 사병으로서 군대 생활을 탱자탱자 했다느니 이런 아주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 79년 부마 항쟁에 진압군으로 출동한 해병대 1사단 7년대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7년대가 부산으로 이동하던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저는 지모 중위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이 나간 이후 당시 같은 부대원이셨던 분께서 그때 사고로 말미암아 지수남 화기 중대장 이외에도 대대 통신관이 사망하고 작전장교 유모 소령이 부상을 당했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사실 방송 전에 제보해 주신 분도 통신관이 사망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를 확인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살아계신 분을 사망했다고 방송을 하면 그건 아주 대형 사고겠죠. 따라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난번 방송 내용을 보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통신관 황인송 중위의 사망을 정확히 제보해 주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당시 사고로 순직하신 분은 해군 제2사관학교 1기 중위 지수남 화기 중대장, 그리고 해관 62기 중위 황인송 통신관, 이렇게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돼 계시다고 합니다. 순직하신 두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김흥국과 해병대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가수 김흥국 선배에 대해서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신 분들께서 그동안 많은 제보들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해병대 현역 시절 모습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제가 좀 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제보해 주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병대 출신인 제 주변 그 선후배들이나 또는 인터넷 이런 데서는 이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김흥국은 주계병, 즉 취사병 출신이다. 또 김흥국은 연예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모든 훈련에서 열애, 따라서 해병대 생활을 아주 탱자탱자 룰루랄라 맨날 으아 뭐 들이대 뭐 이러면서 했다. 그래서 훈련 고생은 족도 안 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지가 해병대에서 훈련은 다 받은 것처럼 구라를 치더라. 뭐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김흥국은 군대 생활을 아주 잘했다, 해병대에서 김흥국보다도 더 고생을 한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분은 80년대 초반 포항 1사단 7년대 2대대, 즉 7위대대, 그럼 IBS 기습대대라는 뜻이죠. 이 7위대대 7중대, 그것도 3소대에서 근무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옆에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김흥국이 얼마나 강한 훈련과 힘든 내무 생활을 했는지 잘 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중대 또는 남들을 통해서 김흥국이 뭐 어떻대더라 이렇게 전해 들은 분들 얘기는 엄청 뻥튀기 했거나 완전 구라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린 김흥국의 첫째, 주계병 또는 연예대 설, 즉 군대 생활을 날로 먹었다는 설과, 둘째, 첫 번째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주제이겠습니다만, 그럼 김흥국은 현역 시절 도대체 어떤 부대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또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가, 이걸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흥국은 주계병이었나? 그때 사람들은 왜 주계병, 즉 취사병이라고 하면 군대 생활을 날로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주계, 거기 장난 아닙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요 일단 흉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야삽으로는 많이 맞아보셨겠지만 바푸는 삽 있잖아요. 그거 이게 광이 그냥 이렇게 반질반질하잖아요. 그걸로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계에는 요즘 조폭들이 쓰는 그 각종 연장들이 다 있어요. 대형 국자로 대가리 맞은 거,
이건 선임이 귀엽다고 그냥 만져주는 정도.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과거 주계병 출신들이 무슨 단체를 조직해서 과거사 진상조사 뭐 이런 데 진정을 하고 그러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때린 사람도 주계병이라는 사실, 일단 쫄병 때 당한 걸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곧 그가 고참이 돼서 저질렀던 각종 악행들이 드러나면서 그분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아무튼 김흥국이 주계병이었다는 설, 이건 완전 100% 진짜로 굴하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김흥국 주계병설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럼 이건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으니까 통과. 괜찮겠죠? 그럼 이번에는 김흥국이 연예대 사병이라서 군대 생활을 날로 먹었다는 설. 이거 역시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 굴하다. 단 그분이 연예대 비슷한 조직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을 연예대 또는 문선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옳지 않고,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본연의 임무에서 열외됐거나 아니면 어떤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임무로 인해서 같은 기습대대 요원들보다 고생을 더하면 더했지, 즉 기본 임무에 더해서 남들이 안 하는 걸 했기 때문에 남들 노는 시간에 남들 근무 시간보다 2배 가까이 더 근무한 김흥국이 훈련이나 근무에서 열애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주계병설만큼이나 역시나 완전 굴하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김흥국은 특이하게도 팀 스피리트 훈련을 3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통상 해병대 포항 1사단 병들의 경우 팀 스피리트 훈련은 2번, 즉 한 번은 저 충청도 강원도까지 올라가는 지상전, 그리고 또 한 번은 RLT 연대급 상륙 훈련을 기본적으로 뛰었던 것 같습니다. 포항 1사단 237 3개 연대에서 해안 방어하는 연대를 제외하고 2개 연대가 교대로 지상전과 상륙전 팀 스피리트 훈련을 했는데, 당시 의무 복무 기간이 30개월, 즉 2년 반이던 시절에 이렇게 팀 스피리트 훈련을 3번씩이나 받았다는 것은 그 부대에 배치받은 그 기수가 아주 꼬인 기수, 재수 더럽게 없는 기수라는 뜻입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이 뭐 그렇게 힘들었냐고요? 이거 예전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총중대는 그냥 하루 종일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군이 아니에요. 그냥 산악구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며칠 동안? 20일 동안. 그럼 짊어지고 있는 무장의 무게 짐작이 되시죠? 1, 2등병은 진짜로 40kg가 넘습니다. 혼자서 못 일어나요. 이렇게 앉았다가는. 그렇게 이렇게 좀 또 바위 같은데 이런 데 해서 이렇게 쉬다가 일어나야지. 그 뭐 옛날 지게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작대기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일어나? 40kg가 넘는데 먹은 것도 없이. 그런데 이것도 팀 스피리트 훈련에 대비해서 포항에서 한두 달 전부터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에 비하면 어쩌면 이건 장난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3, 4개월 동안은 거의 매일 김신조만큼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80년대 초반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 대장이 말했다는 한국 해병대가 적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우리 미군에게는. 이런 말이 팀 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 말단의 2등병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김흥국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위대대, 즉 IBS 기습특공대대 소속이었는데, 같은 해병대 출신 중에서도 기습대대가 뭐 대단해? 그냥 고무보드 타고 그 여름바다에서 뱃놀이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말씀 안 드렸나? 여름에는 바다에 잘 안 들어가요. 아니, 거기다 바닷물에다 잘 안 들여보내요. 왜? 거기 들어가면 피서 온 거잖아요. 무리해서 자는 거지, 뭐. 에이, 요 새끼요, 그것도.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넣어서, 고체열로 이렇게 깡기리를 까가지고 가슴에다 올려놓고, 뭐 한국에 라면 끓여 먹었다? 그 구라치려고 그러는 거지? 하여튼 해병대 요 새끼들은 구라 요거 진짜 성질나네.
IBS 훈련할 때는요, 수영선수 출신도 다 구명조끼 찹니다. 아, 그거 이렇게 딱 차고서, 아, 그러고서도 물에 못 떠? 그러니까 잔다는 거예요. 에? 아무튼 그게 꼴 보기 싫은지, 아, 여름에는 모래사장에서 하루 종일 그냥 PT 체조에 모래사장 구보, 보드 머리에 이고 선착순, 아, 그런 것만 해요. 무슨 여름에 뱃놀이야, 말도 안 되지. 대신 겨울에는 하루 종일 밤에도 보드 타고 바다에서만 있어요. 아, 그리고 IBS 대대라는 게 정식 명칭이 뭐예요? 에? 상륙 기습 부대. 즉 은밀하게 적 해안에 상륙해서 레이더 기지라든가, 아, 이런데 이 산 정상까지 이제 겨우 올라가서, 아, 무성 무기 소리 안 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석궁도 쏘고, 아, 또 대검도 던지고, 그 표창 같은 거, 아, 가끔이라, 그 톱니바트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리는 거예요. 이게 360도 아무 데나 맞아도 가게는, 예, 그 쇠덩이 무거워요. 아, 그걸로 던지고, 예? 이게 7, 80년대 기습대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이 독침, 그거 이렇게 길다란 파이프 같은 데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부는 거. 아, 이게 옛날에 그 타잔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있었죠. 아, 물론 그때 독은 실제 안 묻혔어요. 그냥 이렇게 불기만 했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적 경계병을 처치한 다음 레이더 기지에 C4,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C4, 컴포지션 4, 그 칼기 폭파범 김현희가 썼다는 거 있잖아요. 그 C4 설치하고 빠방 터뜨리고, 아, 이건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에? 독침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독을 안 발랐어요. 근데 이 C4 컴포지션 4 이거 가지고서 빠방 터뜨리는 건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TNT C3를 가슴에 안고 부시고 파괴하는 용감한 해병대, 고무보드 들러매고서 파도를 헤쳐나가면 상어 떼도 기뻐 날뛰고 산호초 춤춘다. 호이야 호이야. 기억나시죠? 아이, 방금 이 노래는 수색대가인데 기습대대 대원들이 수색교육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습대대에서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죠. 예, 노래 가사 중에 TNT C3를 가슴에 안고, 아, 그건 저희 때는 이미 C4, 컴포지션 4를 썼습니다만 가사는 그냥 C3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전통은 간직해야지요. 아무튼 그 폭파하는 가상의 레이더 기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요, 2대대, 3위대대, 7위대대가 맨날 거기다만 폭약을 터뜨렸기 때문에 산 정상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터뜨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래에다가 고무보드 묻어놓은 그 해안 있잖아요. 그 해안까지 그냥 선착순으로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말이 뛰어내려오는 거지, 아, 그냥 굴러서 내려오는 겁니다. 깜깜한 밤이잖아요. 뭐가 보여. 예. 아, 뭐 그때는 젊어서 그런가, 아, 낭떠러지에서 한 5, 6m 이렇게 굴러 떨어져도 그 뭐 안티프라민, 맨소레담, 아, 그리고 찜질하면 다 나요. 예. 아, 이런 걸 2달에 한 번, 일주일씩 의무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2, 3천 원 월급 받을 때 2만 5천 원을 생명수당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의 10배를 수당으로 줬다니까요. 아, 지금 병장이 100만 원 받는다는데, 아, 그럼 지금 기준으로 보면 1000만 원씩 줬다는 얘기잖아요. 아, 비유가 좀 그런가? 아무튼, 저희 때는 기습대대 갈 신임 소위들을 지원으로 뽑았어요. 아, 물론 지원자가 없으니까 강제로 보냈지만, 아, 이런 부대에서 기습 훈련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누가? 가수 김은국이요. 근데 군대 생활을 뭘 날로 먹어? 아,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는 그분은 도대체 해병대 현역 시절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80년대 훈련 양에 있어서는 2위, 3위, 7위대대, 이 세 개의 기습대대가 가장 많았다. 이건 동의하시잖아요. 맞잖아요.
아무튼 가수 김은국은 이 세 개의 기습대대 중 7위대대에서 단 한 번의 열애도 없이 제대로 빡세게 훈련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김흥국 개인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사진은 작년 10월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부총재로 취임할 당시의 모습인데, 오른쪽은 제33대 해병대 사령관 출신 이상훈 총재가 되겠습니다. 병 401기인 김흥국 부총재는 이날 강력한 양재동 해병대 중앙회 시대를 열어 전국 100만 해병 전우 및 400만 해병 가족, 전세계 해병 가족이 하나 되는데 온 힘을 쏟겠다며 사명감을 밝혔는데, 일설에는 그분이 사석에서 100만 예비역들이 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좀 회비를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월 10,000원이면 한 달에 100억이 되나요? 월 1,000원 뭐 그래도 한 10억? 그럼 실제 김은국 부총재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런 월 1,000원 또는 10,000원의 회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럼 다시 병 401기 사연으로 돌아가서 김은국은 59년 왕십리라는 노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59년생인데, 그럼 59년생이 80년 4월 2일 입대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늦게 해병대에 입대했다는 뜻이죠. 400차 초반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60년생이나 61년생이 정상일 것 같습니다. 정상? 그럼 김은국은 비정상이라는 뜻이 되나? 그건 아니고 나이 들어서 입대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맞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건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훈련 열애 안 하고 빡세게 제대로 군대 생활했는데 왜 맞았냐고요? 혹시 꼴통 아니면 서울 출신이니까 뺀질이 아니었냐? 에이, 답답하긴. 때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되는 거지.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제가 당시 중대장이셨던 해관 54기 이수근 예비역 대령께 전화를 드려서 김은국은 실무 생활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첫마디가 걔가 고생이 많았지. 이렇게 표준어로 하시진 않았어요. 그분 경상도 사투리 쓰세요. 걔가 워낙 열성적으로 자기가 안 해도 될 일들을 찾아서 하는 바람에 그 도설관이가 거기서 행사를 할 때 열심히 했다고 국방일보에도 나오고 그랬어. 또 내가 데리고 있던 대원들 중에서 어리라고 했나? 아무튼 그 뜻이에요. 의리 하나만큼은 김은국이가 최고였던 것 같아. 여기서 김은국의 의리와 관련된 일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주 감동적인 얘기라는 것만큼은 밝히겠습니다. 의리 확실합니다. 아무튼 당시 중대장은 고생 그리고 의리라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김은국의 당시 군대 생활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믿어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째서 아까 말씀드린 주계병설에 이어서 현역 시절 연예대니 문선대니 하는 딴따라설이 나왔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80년대 초반에 잠깐 존재했던 해병대 1사단 각 연대별 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 본부에 있었던 군악대가 아닙니다. 연대 밴드. 근데 정식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명칭 역시나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는 연대 밴드, 또 누구는 스윙 밴드, 또 어떤 사람은 연대 딴따라. 아무튼 이런 조직이 있었는데 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연예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선대라고 해서 당시 육군 사단별로 있었던 연예대 비슷한 조직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엔 나름 괜찮은 표현 같습니다. 근데 해병대에서는 문선대라는 말을 안 썼다고요? 왜 이러십니까?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다 있잖아요. 79년 3, 4분기 문선대 및 군가 합창단 발표회 장병 위안의 밤.
이렇게 완벽한 문선대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해병대는 육군처럼 문선대라는 말을 안 썼다?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이건 79년 도솔관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여기에 나온 대원들은 사단 군악대원들인 것 같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단 군악대에서 대중음악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요원들로 문선대를 구성하고 연대 대항 군가 경연대회를 했다. 어디서? 도솔관에서. 그럼 문선대는 육군처럼 상시 편성된 조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은국은 사단본부가 아닌, 그렇다고 연대본부중대도 아닌, 또 대대본부중대도 아닌 7위대대 7중대 3소대, 그러니까 중대본부도 아닙니다. 본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분들을 우린 그냥 재수 더럽게 없는 보병 이렇게 얘기하죠. 김은국이 중대장 전령을 했다는 설은 당시 원석영인지 이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전역 후에 연예인이 되신 분이 그 원석영인가 그분이 당시 7중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중대장 전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이수근 당시 중대장님께 직접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은국이 중대장 전령으로서 나름 탱자 호의했다는 것도 잘못된 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대장 워커 닦아가지고 중대장실 들어가서 막 들이대면서 중대장님 이거 제가 닦은 겁니다. 막 그렇게 들이대면 그러면 중대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날부로 잘라버리지. 이거 뭐 시끄러워서 어디 살 수가 있어요? 허구한 날 뭐 들이대. 김은국이 현역 시절 말이 많았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김은국의 연예대 딴따라설로 돌아가서 이분이 사단본부의 군악대니 문선대 요원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인하셨죠? 또 예전 방송에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60년대 말까지 존재했던 해병대 사령부 연예대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69년 7월에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수 남진, 진송남, 박일남, 태원 등 연예인 10여 명이 졸지에 후암동 사령부에서 포항 1사단으로 전출되고 이 중 대부분이 월남전에 참전을 함으로써 연예대는 그 이후로 해체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드럼 치는 대원의 병장 계급장 깔쿠리 하나 그리고 노란색으로 추정되는 비표 등을 보면 60년대 후반에 포항 1사단 5연대 대원들로 추정됩니다. 포항에 5연대가 있었다는 얘기에 발끈하시면 안 됩니다. 2연대가 2여단 청룡부대가 돼서 월남에 가 있는 동안 2연대 자리에는 5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남전 참전부터 완전 철수할 때까지의 5연대는 과거의 2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80년대 강화도의 5연대는 이 포항에 5연대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5연대는 월남전 철수와 동시에 그냥 없어졌습니다. 김포 쪽에 5자가 들어가는 부대는 역시나 월남전 기간에 5여단이 있다가 나중에 해체됐습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네. 아무튼 이 사진을 저는 60년대 말 5연대 대원들로 추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기타의 드럼 이걸 연주하고 있는 걸로 봐서 당시 포항 1사단에는 후암동 사령부의 연예대 그리고 사단본부의 군악대와는 다른 밴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대 밴드도 70년대에는 사라졌다. 실제로 포항 1사단에서 근무하신 병 400자 분들은 237 연대를 막론하고 자기네 연대에 밴드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지만 300자 후반까지 제가 여러분께 확인을 했습니다만 자기네 연대에 밴드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70년대에는 연대급의 밴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80년대 초반에 김은국이 밴드 활동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연대 밴드는 7연대가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저는 81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 김은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나름 검증했다는 뜻이죠.
아무튼 401기 김은국에 의해 연대 밴드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군악대니 또 과거의 연예대처럼 별도 편성된 조직으로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일반 보병들과 달리 노래나 악기 연주에만 전념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습대대 대원으로서의 기본 훈련, 임무에 추가해서 밴드 활동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그려져야 됩니다. 토요일 오후 그리고 일요일 7연대 밴드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연대 밴드는 7위대대 이발소 뒤 창고 같은 데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일날 거기서 연습을 마치고 중대로 돌아왔다. 그러면 고참들은 너희들 진짜 고생이 많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라면을 끓여놨으니까 이거 먹을래?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 애쉬기들아, 애병대가 훈련 안 하고 악기 연주하러 왔어? 이런 기아 빠진 애쉬 그러면서 퍽 여러분은 어느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아니, 연대 밴드가 언제 훈련 빼먹었어요? 자기들이랑 똑같이 상륙 기습에 팀 스피리트 3번 할 거 다 하고 지들 휴일날 낮잠 잘 때 그때 연습한 건데 무슨 훈련을 빼먹었다고 그래? 그래, 좋다. 우리가 쿵짜자 쿵짜 이거 하는 소리가 듣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뭐. 니들 말대로 내가 뭐 악기 연주하러 해병대 왔어? 이러면 간부들이 또 가만 안 있잖아요. 이 새끼들 연습 좀 하라는데 그래 꼴랑 7명이서 그걸 못 맞춰? 이러면서 또 밤새도록 뭐 완전 그냥 뺑뺑이 돌리고. 에이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도 완벽한 연주를 듣고 싶으면 훈련을 빼주든가 아니면 휴일만이라도 연습을 보장하든가 뭐 이렇게 투덜대는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 근거 있는 얘기예요. 자, 소설 안 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7명은 기타의 퍼스트, 세컨, 베이스, 그리고 드럼, 색스폰, 전자올겐, 나머지 한 명은 싱어, 가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당시 이 연대 밴드는 사단 체육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트럭 한 대에는 이 7명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상태로 그대로 올라타고 거기가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대에는 발전기를 실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음악 실력보다는 무조건 가장 큰 음악 소리가 나와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연대를 그냥 소리로 압도하는 그런 소리.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드럼 연주자인 경우에는 하루 종일 드럼을 치다가 기절하는 사태까지 속출했다고 합니다. 소리 적다고 맞아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절해서 잠깐 쉬는 게 좋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7년대에 밴드가 생긴 이후 바로 2연대에도 7연대를 따라서 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연대 쪽에서는 병 408기 최정봉, 이분은 원로 가수 최희준 선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1961년 9월 해병대 병 121기로 입대해서 해병대 연예대에서 근무하신 최희준 선생에 이어서 아드님도 정식 연예대는 아니지만 악기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퀴즈 하나. 7년대 밴드는 7위대대, 2연대 밴드 역시나 2위대대. 그럼 어째서 연대 밴드를 연대 본부중대가 아닌 IBS 기습대대인 2대대에 만들었을까요? 못 맞힐 겁니다. 정답은 이건 2연대 밴드 출식에서 제보해 주신 내용인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7연대가 아닌 2연대 밴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2연대의 경우 최초에는 연대 본부중대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식 편제가 아니었고 관련된 예산 역시나 한 푼도 없는 상태. 그래서 묘안을 짜낸 게 바로 IBS 생명수당이 있었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급이 몇천 원이던 시절 2만 5천 원의 수당을 받았던 2대대에서 밴드를 유지하게 하자. 왜?
거긴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 대대에서 선발한 인원들을 2대대 5중대에 모아놓고 진짜 5중대 소속이 된 겁니다. 80년대 중반 저희 때는 2대대 5중대를 문화중대, 6중대 제2중대를 뭐 전술중대, 7중대 거긴 체육중대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 5중대가 중대에 오니까 전혀 이렇게 문화스럽지 않게 생겼어요. 그냥 뭐 산적 같아요. 왜 그때 그 5중대 7중대랑 그분들은 왜 면도를 안 했는지 몰라. 이렇게 인생 다 산 분들. 그럼 실례되는 얘기인가? 근데 거기가 문화중대라는 거야.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의문이 풀린 거예요. 거기에 이게 연대 딴따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문화중대라고 했던 모양이다. 제가 이렇게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무튼 그 5중대 소속으로 해놓고 그런 다음 IBS 기습훈련을 안 시키겠다. 하지만 그래도 생명수당은 주겠다. 니들이 훈련 받은 걸로 해서 이러면 조건이 괜찮은 거죠. 그 극심한 훈련도 안 받고 생명수당을 받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처음에 딱 한 번만 이 약속을 지키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얄짤 없었다고 합니다. 훈련 열애 안 시켜줬다는 뜻이죠. 저도 장교 출신이지만 이런 건 약속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자질구레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따라서 간단한 고장은 니들이 공짜로 받는 생명수당으로 수리를 해라.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나와서 서울 낙원상가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 수당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거래. 즉 부대에서는 3박 4일 휴가를 보내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로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었다는 뜻. 예산이 없었다면 그건 정식 편제된 조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거죠. 이 IBS 수당과 관련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연대 밴드 얘기입니다. 김은국이 있었던 7연대까지 그랬던지는 모르지만 저는 7연대도 기습대대에서 이걸 유지한 걸 보면 아마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진짜 그렇다면 기습훈련은 훈련대로 다 받고 남들 노는 시간에 하루 종일 연습하고 게다가 남들하고 똑같이 겨울 바다 고무보드 위에서 바지가랭이에 얼어붙은 바닷물도 얼어요. 우리가 보드 이렇게 타면 그럼 그 얼음 띄어내야 되잖아요. 살 실리면 아파요. 그러면서 수당을 받았는데 이걸로는 빵 하나 못 사 먹고 전부 악기 수리하는 데 써야 했다. 진짜 억울하겠다. 나 같으면 밴드 안 하고 수당으로 매일 저 PX 가면 그 보름달 빵 있잖아요. 그거 사 먹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김은국이 주계병이었다는 설은 완전 구라다. 둘째, 그가 연대 밴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훈련에서 열애를 했다는 것 역시나 완전 구라다. 셋째, 김은국은 일반적인 기습대대 대원들에 비해서 근무 시간이 2배 가까이 길었다. 넷째, 이러면서도 그는 많이 맞았다. 이걸 우린 간단한 말로 그냥 고생했다고 하죠. 나이 먹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오늘 웃어가면서 방송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선배님들의 고생을 제가 희화화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오해 없으시길 당부드리면서 남들보다 2배 가까이 고생하신 해병대 전후회 중앙회 김흥국 부총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선임들한테 맞았으면 해병대를 일부러 잊으려고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수십 년째 해병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설에는 그분께서 출연하는 해병대 관련 행사에는 같은 해병대 출신 남들은 다 돈 받고 오지만 김은국만큼은 자기 돈 써가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해병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군 해병대를 위해 들이대 뭐 이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